장교수의 내교육 TV, 내교육 원론 오디오북. 오늘은 3편 인간과 뇌 주제입니다. 뇌의 가치. 뇌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뇌는 결코 완벽하지 않다. 오히려 구조적으로나 기능면에서 매우 불안정하고 허술하다. 하지만 바로 이 점이 우리가 뇌를 알아야 하고 잘 활용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뇌를 안다는 것은 인간을 이해하고 현상을 분석하는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눈으로 자기 자신과 세상을 보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러나 뇌를 알기 위해 뇌의 해부학적 구조와 기능적 측면을 상세히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뇌에 대한 지식이 물론 필요하지만 뇌교육은 지식이 아닌 감각으로 터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뇌교육을 이해하려면 뇌가 어떤 기관인지, 어떤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지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 마음이 아프면 자기도 모르게 가슴에 손을 얹게 된다. 하지만 마음은 심장이 아닌 뇌의 활동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누구나 알고 있다. 자율신경계로 조절되는 오장육부의 내장기관도 뇌에서 내려오는 정보를 받도록 척수와 촘촘히 연결돼 있다. 그래서 폐가 튼튼해도 뇌 호흡 중추에 문제가 생기면 숨을 쉬지 못하게 되고 스트레스가 심하면 소화가 안 되는 증세가 나타나기도 한다. 뇌와 연결된 몸의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다. 피아니스트의 손가락에 아무 문제가 없어도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가 망가지면 피아노를 칠 수 없고 근육이 우람한 운동선수라 해도 손에 문제가 생기면 똑바로 서 있는 곳조차 어려워진다. 이렇듯 우리 몸과 뇌는 완전히 하나의 신경계로 연결돼 있다. 몸뿐 아니라 정신의 영역에 속하는 성격, 습관, 재능 같은 것들도 뇌의 신경활동에서 비롯되는 현상이다. 나를 형성하는 그 모든 것에 뇌가 일일이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특별히 뇌를 의식하면서 살지는 않는다. 그럴 수 있을 만큼 뇌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뇌가 하는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정보 처리다. 그러니까 뇌는 이를테면 정보 처리 센터라고 할 수 있다. 뇌 바깥에서 뇌 속으로 정보가 들어오면 뇌는 이에 반응해 정보를 처리한다. 예를 들어 빨갛게 잘 익은 사과를 보면 그 정보가 뇌의 시각 피질에 전달되고 이어서 식욕 중추를 자극해 먹고 싶다는 욕구를 일으킨다. 이에 따라 전두엽에서 깎아먹자고 판단하게 되고 이와 동시에 과도를 가져오라는 운동 명령이 근육으로 내려간다. 그런데 눈앞에 사과가 있어도 다른 생각에 빠져 있다면, 즉 뇌가 다른 정보를 처리하느라 바쁜 상태라면 눈으로 빤히 사과를 보면서도 뇌는 사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다. 실제로 있는 것도 뇌가 감지하지 못하면 없는 것과 같고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도 뇌는 진짜 있었던 일처럼 기억할 수 있다. 모든 것이 뇌가 정보 처리하기 나름인 것이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에서 지어내는 것이라는 불교의 가르침을 현대 뇌과학이 과학의 언어로 입증한 셈이다.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을 한 곳에 집중하여 노력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즉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말도 뇌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뇌가 작동하는 이치를 그대로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뇌는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쉴 새 없이 매진한다.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뇌의 집중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 우리의 상상은 의식의 차원이지만 뇌의 집중력은 무의식 차원에서 더 강력하게 작용하면서 목표를 향해 끈질기게 나아간다. 뇌의 이 같은 역동성은 뇌의 가장 큰 특징인 가소성에서 비롯된다. 가소성이란 말랑말랑한 찰흙처럼 손으로 꽉 쥐면 손자국이 남지만 다시 힘을 가하면 모양이 달라지는 성질이다. 정보 자극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유연하게 변하는 가소성 덕에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에 걸쳐 변하고 성장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 밖에도 뇌는 매우 흥미로운 특성들을 갖고 있다. 그중 한 가지는
뇌는 몸의 필요에 따라 생겨났지만 진화를 거듭하는 동안 몸의 필요를 넘어 독자적인 욕구를 갖게 됐다는 점이다. 그래서 때로는 몸의 사정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뇌 욕구만 거침없이 드러내기도 한다. 건강을 해칠 만큼의 식욕이나 성욕, 약물 중독 등을 비롯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나 대의명분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택하는 순교 같은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몸을 넘어서는 독자적인 욕구를 가질 정도로 우리의 뇌는 다른 생물 종들에 비해 비약적으로 진화했다. 모든 동물이 자신의 생장 환경에 꼭 필요한 정도의 신경계를 갖추고 있는데 반해 인간은 자기 몸무게의 2%에 불과한 뇌가 전체 에너지의 20%를 소비할 정도로 뇌를 발달시켰다. 그 결과 인간은 지적으로 크게 진보해 놀라운 문명을 창조했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생물 종들이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해서 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지구 환경을 착취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인간을 제외한 모든 생물은 자신의 맨몸 하나로 살아가지만 인간은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끝없이 소비하며 그것들을 사들이기 위해 평생 땀 흘리며 일해야 한다. 이것이 긴긴 세월, 경이로운 진화 과정을 거친 인간의 뇌가 오늘날 처한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위대한 창조성이 깃든 뇌의 본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뇌의 주인이 되어 뇌를 잘 활용해야 한다. 뇌기능에 대한 이해편.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느낌과 행동은 모두 뇌 속의 정보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뇌를 알아야 한다는 것은 자신의 뇌가 정보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자기 뇌의 정보 처리 방식을 파악하려면 먼저 자신의 습관을 살펴보면 된다. 먹는 것, 몸 쓰는 것, 좋아하는 것, 꺼리는 것, 사람과 관계 맺는 방법, 갈등이나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을 비롯해 경쟁, 대립, 규칙, 업무, 돈, 쇼핑, 운전 등 자신과 관계에 있는 것들을 떠올리고 그것에 대해 어떤 태도와 습관을 갖고 있는지 살펴본다. 예를 들어 분노를 떠올렸다면 어떤 상황일 때 화를 잘 내는지, 화가 나면 어떻게 하는지, 화를 낸 이후에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생각해 본다. 이렇게 자신의 습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자신이 정보 처리하는 패턴을 알 수 있다. 성격이나 인격도 크게 보면 하나의 습관이다. 흔히 성격이나 인격은 잘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의 실체가 습관의 총합임을 알면 습관적인 정보 처리 방식을 바꿈으로써 성격과 인격도 달라질 수 있다. 정보 처리 방식을 바꾸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낡은 방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을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익숙한 방식을 버리는 것도 새로운 방식을 익히는 것도 분명 쉽지는 않다. 심장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혈관을 이식하는 관상동맥 우회 수술을 받은 환자 가운데 의사가 아무리 권고해도 평소에 생활 습관을 바꾸지 못하는 사람이 전체 환자의 90%를 넘는다고 한다. 담배를 끊고 식습관을 개선하고 이전보다 운동량을 늘리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롭다는 의사의 경고에도 결국 자신의 생활 습관을 바꾸지 못하는 것이다. 습관의 뇌회로는 굵은 밧줄처럼 강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끊으려고 하면 뇌에서 즉시 저항이 일어난다. 해당 회로는 물론이고 그것과 연결된 다른 회로들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던 균형을 무너뜨려야 하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저항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뇌의 저항은 흔히 불안감과 회피 반응 등으로 나타난다. 인간의 의식과 행동 변화에 대한 이론은 그동안 주로 심리학에 근거해 왔지만 지금은 뇌과학이 밝혀낸 뇌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뇌는 1천억 개의 신경세포들이 거의 무한에 가까운 연결 회로를 만들며 거대한 신경 네트워크를 이룬다. 뇌 회로들은 각각 다 하나의 길과 같다. 오솔길처럼 미약한 것에서부터 고속도로처럼 큰 줄기를 이루는 강력한 것까지 뇌회로는 아주 다양하게 뻗어 나간다. 여러 갈래 길이 있어도 주로 다니는 길로만 다니듯이 뇌도 주로 사용하는 회로만 계속 쓰는 경향이 있다. 같은 회로를 반복적으로 계속 쓰는 것,
이것이 습관이다. 뇌에는 엄청나게 많은 습관의 회로들이 들어차 있다. 자신이 하루 24시간 동안 하는 모든 행동을 복기해 보면 거의 대부분 습관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먹고 자고 배설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일들이고, 이 밖에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의 대부분이 일정한 패턴 안에서 이루어진다. 사실 이러한 습관화는 인간이 안전하게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다. 습관이 되지 않아 매번 처음 하듯이 새로 익혀야 한다면 아예 생활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원치 않는 습관에 매여서 그 습관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거기서 되도록 빨리 벗어나야 한다. 담배 피우는 습관, 술을 만취하도록 마시는 습관, 이성을 사귈 때마다 똑같은 패턴으로 만나고 헤어지는 습관, 약속 시간에 늦는 습관 같은 중독성 습관이 대표적이다. 또한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문득 타성에 빠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습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전의 습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이다. 오래된 습관의 길을 이루고 있는 뇌회로는 일단 그대로 두고 그 주변의 새 회로를 연결해 자주 사용하면 새 회로의 연결이 튼튼해지면서 오래된 회로는 차츰 힘을 잃게 된다. 우리 뇌는 정보를 이용해 스스로 뇌 회로를 만들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다. 이렇게 변하는 뇌의 속성 덕분에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선택한 것을 이루는 창조력을 키울 수 있었다. 선택하면 이루어지는 창조성은 뇌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진 능력이다. 그래서 뇌에는 좋은 뇌와 나쁜 뇌가 따로 없다. 모든 뇌는 창조적 속성 하나만으로도 위대하다. 좋은 뇌를 가진 사람이 자신에게 위대한 창조성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뇌는 나쁜 뇌처럼 보일 것이다. 그것은 선택의 결과이다. 모든 뇌는 훌륭한 기능을 타고난다. 뇌가 그 기능을 잘 발휘하는가 아닌가는 뇌를 쓰는 사람의 선택에 달린 문제일 뿐이다. 인간성과 신성. 이제 자신의 뇌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는가? 두개골에 쌓여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는 과학자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뇌를 몰라도 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동안에도 뇌는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관여해 나를 어디론가 이끌어가기 때문이다. 이 조용하고도 막강한 존재의 실체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목적지도 모르고 물살 따라 그저 흘러가는 조각배 같은 처지에 놓이기 십상이다. 이 조용한 권력자에 대해 알아야 하는 이유는 그 힘과 능력을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다. 뇌는 고도로 발달되어 만들어진 기관이기 때문에 일종의 자동 항법 장치가 내장되어 있다.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아도, 부분적으로 문제가 발생해도 기본적으로 정해놓은 사양에 따라 어떻게든 자신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는 막대한 첨단 기능이 내장된 슈퍼컴퓨터로 한가롭게 인터넷 서핑만 하는 것과 같다. 뇌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하려면 뇌를 사용하는 사람이 뇌 작동 원리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목적지를 명확하게 입력하고 항로와 항법을 설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뇌를 활용하는 감각은 개인의 삶은 물론 인류 운명의 향배를 가를 만큼 중대한 능력이다. 뇌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이를 종합한 것이 뇌 교육이다. 뇌 역사는 인간의 역사보다 길다. 35억 년 전 지구에 최초의 세포가 출현하고 그로부터 약 30억 년이 더 지나고서야 다세포 생물이 등장한다. 단세포들이 무리지어 다세포를 이루자 세포들 간에 서로 협력하기 위한 연락 체계가 필요하게 된다. 외부 신호를 각 세포에 전달함으로써 일제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이 체계가 바로 뇌의 시초라 할 수 있다. 이후 생명체의 진화는 속도를 점점 더해가고 공룡처럼 거대한 동물이 나타나 지상을 장악한다. 그러나 몸집에 비해 뇌가 매우 작았던 공룡은 결국 생존에 실패하고 수많은 종이 나타나고 사라지기를 거듭하던 가운데 이번에는 몸집에 비해 전례 없이 큰 뇌를 가진 독특한 종이 출현한다. 마침내 인간이 지상을 걸어 다니기 시작한 것이다. 인간은 다른 동물보다 큰 뇌를 이용해 성공적인 사냥법을 익히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언어, 종교, 사상, 학문,
제도 같은 장치를 끊임없이 창조해냈다. 그런데 인간의 뇌가 이토록 발달했음에도 인류는 아직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은 모든 인간이 바라는 이상적인 삶이다. 이런 상태를 원하는 인간의 마음은 이심전심의 인간성을 형성한다. 모든 생물체 중에서 가장 크게 발달한 인간의 뇌에는 진화의 긴긴 역사의 흔적이 모두 들어있다. 미물의 특성에서부터 동물의 특성인 수성,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인간성,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한 위대한 법칙으로서의 신성까지 인간의 뇌는 이 모두를 가지고 있다. 이 다채로운 특성은 1.4kg짜리 뇌 속에 혼재되어 언제든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 한다. 수성부터 신성까지의 특성이 저마다 작용하는 인간의 뇌란 얼마나 흥미롭고 위태로운가. 그래서 뇌에는 지휘자가 필요하다. 노련한 지휘자가 되어 뇌의 온갖 특성을 조화롭게 이끌어낼 때 훌륭한 화음을 이룬 연주를 할 수 있다. 특히 신성의 화음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한다. 수성은 무조건 눌러야 하는 나쁜 성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 본능에 충실한 욕구를 이른다. 생존 본능은 언제나 깨어 있어서 민첩하게 작용해야 하지만 이기적인 탐욕을 거세할 수 있는 양심, 즉 신성이 함께 깨어 있어야 인간성을 거스르는 행위를 피할 수 있다. 창조적 본성으로서의 신성이 깨어난 사람은 마땅히 창조성을 발휘하게 되어 있다. 또한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용감하다. 양심대로 사는데 무엇이 두렵겠는가?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자신감 있게 자신의 창조성을 드러낸다.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당당하고 적극적이다. 양심이 뇌의 주인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양심대로 사는 세상, 그것이 좋은 세상이고 평화로운 세상이다. 양심대로 사는 사람이 홍익인간이고 양심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이 이화세계다. 그런데 지금의 세상은 왜 양심이 밝게 살아나지 못하는가? 피해의식, 죄의식, 두려움, 소외감을 키우는 문화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양심을 키워주는 살아있는 교육을 찾기 어렵다. 요즘 교육은 오히려 피해의식을 심어주고 자신감을 죽이는 교육이 되고 있다. 모든 것을 시험 성적으로 환산하는 무한 경쟁 속에서 자신이 부족하고 못난 사람임을 확인하게 하는 교육이다. 양심을 키워 창조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이끌기는커녕 넌 안 돼 하고 부정적으로 판정해버린다. 이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이끄는 사회는 과연 어떨 것인가? 사람들은 관념, 논리, 감정, 욕망, 경쟁심 때문에 늘 싸우지만 양심 때문에 싸우지는 않는다. 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양심 때문에 싸울 수 없는 것이다. 양심을 잃은 시대, 인간성을 상실한 시대에 무슨 수로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겠는가? 종교가 있기 전, 국가가 만들어지기 전의 본래 마음, 본성을 억압하는 관념에 물들지 않은 근원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 양심 또는 신성으로 불리는 이 마음을 되찾음으로써 인류는 희망찬 미래 역사를 계속 써갈 수 있을 것이다. 뇌교육 원론 오디오북 3편 인간과 뇌 편이었습니다. 다음 4편은 뇌과학과 뇌교육입니다.